기존에 우리 상담 때라든가 선생님이 입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2년 전에 가천대 기출 문제 57문제 기준에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사율이 한 90%에서 95%가 넘는 문제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됐어. 우리 교재에서. 그 사이트에서 확인이 돼. 그래서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받으신 이 교재가 작년에 말했던 그 교재랑 똑같은 교재예요. 선생님도 여기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문항수가 수원, 수투 합치면 300문제 정도 되거든? 근데 300개에서 16개잖아. 총 문제에서 16개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얘를 3회독을 해야 돼. 그래서 3회독의 기준은 오늘은 여기 교재랑 수능 특강을 2번을 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서 돌아가셔서 수능 특강을 한 번 더 푸셔야 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 지난주 수업 말미에 재수생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 근데 수능 특강을 몇 번 풀면 갈 수 있니? 그래서 최소 선생님 제자들을 생각을 하니까 합격한 애들 중에서 수특을 3번 이상 풀지 않고 합격한 애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10번을 풀겠대.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교재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하면, 이해를 잘하면 선생님 수준에서는 서경대, 상명대 라인에 있는 밑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위에 레벨 문제가 가천대, 삼육대, 국민대는 몰라. 솔직히 말해서 국민대는 논술이 아니라 수학 문제도 단답형이거든. 그러니까 국민대는 배제하더라도 가천대라든가 삼육대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에서 9문제를 기준으로 말하면 4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풀실 수가 있어. 그 4문제를 풀어서 40점을 맞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가천대 합격선을 보면은 특정, 간호, 클라우드, 컴공, 바이오 같은 경우는 첫날에 시험 보는데 걔네들은 자연 계열 중에서 가장 문제 난이도가 높아.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에 보는 과들이 있지, 뭐 공대 내지 이런 애들, 걔네들은 시험 문제가 비교적 더 낮아. 그 높고 낮고의 기준은 레벨 3 수능 특강에서 모의고사 4점짜리가 가천대에서 간호라든가 컴공, 클라우드, 바이오에서는 수능 레벨 3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돼서 작년께. 나머지는 2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 그래서 자연 계열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90점 중에서 정답률이 60%만 넘으면 안정권이야. 그러면 90점에서 60%면 50몇 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국어는 정답률이 90%가 나와야 돼. 국어는 완벽해야 돼.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해서 가천대를 가는 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내신 점수가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5등급인 애가 가천대를 쓰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여기는 수학 문제 다 풀겠니?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재를 지금 총 12주를 보거든. 12주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늦어도 9월 안에는 끝나고 나머지 10월달, 11월달 한 달 반, 2달 동안은 이제 레벨 높은 문제로 넘어갈 텐데 여기 것만 딱 해서 여러분이 40점을 받으셔야 돼. 근데 문제가 정답을 맞히는 거는 맞힐 수가 있다? 근데 정답을 맞춰서 10점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 부분 점수를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정답만 맞히고 부분 점수를 못 맞춰. 근데 그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선생님은 총 3교시 중에서 2교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면서 질문을 하실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특정 문제를 푼 풀이가 있으면 이거를 살짝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이를 했어. 쫙 풀어놓으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잘 들으면서 보면서 그 풀이를 갖다가 이 책에다가 볼펜으로 옮기는 거야. 교재 펴볼까? 우리 교재를 보면 특정 그래프가 있거나 도형이 있지 않으면 그 사이즈 안에다가는 답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볼펜으로 체크를 하시고, 선생님이 1시간에 4문제 내지 5문제밖에 못 풀거든, 시간이. 그러면 체크를 하셨으면 그거와 똑같은 쌍둥이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을 개인적으로 푸실 거야, 뒷시간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볼펜 갖다가 교재에다가 풀이를 잘 하시고, 그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쭉 EBS 개념 강의 목차들이 쭉 있거든. 이것도 본인이 정말 개념을 모른다 싶은 분들은 이 개념 강의를 본인이 알아서 챙겨 들으시면서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언제까지 개념을 몰라서 수학을 못 풉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건 핑계야. 개념을 모르잖아?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연습을 해야 돼. 개념은 특별한 거 없잖아. 지수법칙을 모르는 고3이 어디 있니? 로그가 뭔지 모르는 애가 어디 있어? 미분을 못하는 애가 뭐가 있어?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다 보니까 아는 지수법칙을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개념을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매주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될 문항에 대해서 숙제를 단톡방에 공지할 거야. 근데 어제처럼 본인이 이행을 하신 분은 거기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
맞지? 자, 그럼 교재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쭉 보시면 1페이지 보자. 1페이지에 쭉 보시면 선생님이 문제를 편집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디에서 발췌를 했고 어디에서 도움받아서 문제를 만든지가 위에 유사문제 유형들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랑 교재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수능 특강이 매년 변하잖아. 그치? 그거를 갖다가 EBS 지필진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야. 수능 특강은 시중에 있던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있던 좋은 교재, 뭐 마풀이라든가 블랙라벨이라든가 이런 교재에서 좋은 문제들을 갖다가 편집을 해서 짜집기 하는 게 수능 특강. 그거를 선생님은 그 짜집기 한 문제에 역추적을 해서 원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발췌를 한 거고. 여기에 있는 거랑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수능 특강 교재랑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어 있어. X의 범위만 바뀌어 있어. 밑에 숫자가 2나 3으로 바뀌어 있어. 똑같은 거야.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1번에서부터 이 문제를 쭉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수능 특강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유제 문제예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 다음 11번부터 18번까지가 그게 레벨 1 문제. 9번부터 26번까지가 레벨 2 문제고 27, 28, 29번이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3 문제인 거야. 그래서 레벨 3는 제일 마지막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몰아서 풀 거다. 지금 레벨 3 풀잖아. 신규생들 논술이 이렇게 어렵나 싶어서 되게 힘들어하니까 레벨 3는 레벨 2를 여러분들이 최소 판매독을 한 이후에는 레벨 3 문제를 할 거고 24학년도 25학년도 문제를 검토해보고 올해 수능 문제를 보니까 오전 수업에서 출제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정반대로 오후 수업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 배우거든. 근데 함수의 극한 단원의 EBS 수능 특강은 올해 출제될 문제가 별로 없어. 단순해서.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 쪽은 수능 완성 때 다시 한번 완성을 해야 돼. 오늘 풀 함수의 극한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자, 그러면 1페이지에서 비록 유제 문제지만 쌤이 풀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순 연산이 목적인 문제들은 수업 중에 언급을 안 할 거야.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자. 2번 푸셨을 거야. 당연히 여러분이 어저께 숙제했습니다. 체크했으면 최소한 3, 4일 전에 늦어도 2번 문제를 푸셨을 거거든. 2번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 이거 쓰지 말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가천대 답안지거든. 왼쪽에 있는 게 국어 답안지야. 오른쪽에 있는 게 수학 답안지야. 사이즈가 조금 안 보이는데 이게 A3 사이즈인데 국어는 어차피 단답형이니까 답안 크기가 클 필요가 없지. 그치? 여기까지는 9문제가 국어는 패스. 수학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여기가 6개거든. 이 6개가 의미가 뭐냐면 인문애들은 수학 문제가 6개잖아. 인문애들용이야. 그 다음 자연은 수학 문제가 9개니까 3개가 추가되지. 자연 답안지를 봐봐. 3개가 더 어때? 조금 더 크지. 요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인문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이 길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근데 자연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 답안 사이즈가 얘네들 사이즈보다 더 커. 그래서 이게 번호로 역추적을 하면 얘가 15번 문제야. 얘가 14번, 13번, 12번이야. 지난주까지 선생님이 그 얘기했을걸?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얘들아 봐봐라. 얘는 12번 문제다, 13번 문제다, 14번 문제다. 걔네들 다 어려운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